자, 이번에는 국성공식 세 번째인데, 자, 두 1차식의 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차식이 뭐죠? 1차식이. AX 플러스 B 형태가 1차식이죠. 단, A는 무엇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게 1차식이죠. 이게 바로 1차식의 정의입니다. 반드시 X는 차수가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1차식의 법인데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이 X개수, 즉 X개수 1이다. 즉 여기로 본다면 A가 뭐일 때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었는데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었는데 두 가지 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여기 적어놓는 거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지만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자,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의 곱입니다. 잘 보세요.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의 곱이니까 자,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x로 두 번, 맞죠? x로 분배 보충하면 어떻게 되죠? x 제곱이 되고 그리고는 이렇게 x와 b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bx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a로 두 번 가면 되겠네요. a로 두 번 가면 어떻게 되죠? ax가 되고 또 ab를 곱하면 ab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bx와 ax가 뭐가 됩니까? 요 놈이 동류항이 되죠. 동류항이 되어서 x제곱이 되고 bx, ax는 x로 묶으면 b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b를 적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 b가 되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1차식을 곱하니까 맞죠? 1차식 두 개를 곱하니까 몇 차식이 나왔죠? 자, 2차식이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2차식의 기본형은 ax 제곱 그 다음에 bx가 나오고 상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차식은 뭡니까? a는 제로가 아닙니다. 이것도 제로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이 2차식이라고 우리가 중2 때 배웠잖아요. 자, 이때 a가 바로 뭡니까? x 제곱의 개수가 되고 b는 x의 개수가 되죠. c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을 적을 때는 앞에 2차 적고 다음 1차를 적고 마지막에 상수항을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암기하면 되느냐 하면요. 같습니다. 똑같이 한꺼번에 보고요.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2차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먼저 뭐뭐의 x제곱 플러스 뭐뭐의 x 그리고 뭐뭐 이런 형태가 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와 상수항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x제곱의 개수는 보세요. 여기서 x제곱이 어디서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요 x제곱은 요 x제곱이죠. 따라서 앞에 있는 요 x와 요 x가 곱해서 x제곱이 나왔는 거죠. 따라서 이 x와 이 x를 곱하면 개수가 뭐 되나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상수항을 먼저 볼게요. 상수항은요. 요 놈이 상수항이잖아요. 그럼 요 놈이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그러면 여기와 요 두 개를 뭐 했다? 곱한 게 되겠죠. 맞습니까? 1차식에서 상수항과 1차식에서 상수항이 곱해진 것이 2차식에 무엇이 된다?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이 상수와 상수의 곱이 바로 뭐가 된다? 2차식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1차식의 상수와 1차식의 상수를 곱한 곱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A, B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수와 상수를 곱한 곱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X의 개수를 잘 보세요. X의 개수는 A 플러스 B가 되죠. A 플러스 B가 되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를 대해서 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수와 상수, 1차식에서의 상수와 상수의 무엇이 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합이 들어가니까 사실 A 플러스 B가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A,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1이 되죠. 그죠? 왜?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둘 다 1차식의 개수가 1이니까 1이 되고 자, x의 개수는 1차식의 상수에 무엇이 들어간다? 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차식의 상수항에는 1차식과 1차식에 무엇이 들어간다? 곱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보세요. 이 예를 보면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죠.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뭐뭐의 x제곱 플러스 뭐뭐의 x 플러스 뭐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결과는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x와 x가 곱해지니까 1x 제곱이니까 여기는 항상 1이 되겠죠. 그러면 x의 개수는 뭐가 된다고요? 요 놈과 요 놈에 뭐가 들어간다? 합이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합이니까 얼마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5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1차식의 상수와 1차식의 상수를 뭐 곱하면 얼마 되죠? 6이 되죠. 그래서 6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답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x제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x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개수가 1일 때는 좀 간단하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뭐뭐의 x제곱이니까 뭐뭐의 x제곱은 항상 최고차가 1, 1이었으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외울 수 있겠나요? x제곱 플러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지우고 이번에는 1차식의 개수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죠. 저 1차식의 개수가 A나 C로 이렇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1차식이 AX 플러스 B고 여기는 또 다른 1차식이니까 CX 더하기 D로 적었는데요. 되겠죠? 그럼 일단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뭐로 전개를 해야 될까요? AX로 한 번, 두 번 전개하면 되겠죠. 곱해보세요. 9 플러스 맞죠? 숫자는 AC가 되죠. 그리고 XX 곱했으니까 X제곱이 되겠네요. 다음은 AX와 D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고도 숫자는 AD가 되겠죠. AD가 되겠죠. 그리고 문자는 X가 가면 되겠네요. 플러스. 이번에는 플러스 B를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부호는 플러스고 숫자는 BC가 되겠죠. BC가 되고 여기 X가 곱해지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BD가 되겠죠. BD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공식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동량을 묶어내야 되니까 ACX 제곱 플러스 요 X와 요 X가 동량이죠. 그러면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의 두 1차식의 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얘도 원리는 어떻게 된다? 뭐뭐의 x제곱 오, 쏘리. 자, 뭐뭐의 x제곱 플러스 뭐뭐의 x 플러스 뭐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x제곱의 개수가 뭡니까? ac죠, ac.
AC 맞나요? 근데 그 AC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뭡니까? 1차식과 1차식에서 이 두 개 XX를 곱했는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가 곱해진 AC가 되는 거죠. 요 A와 요 C를 곱해서 AC가 되는 거죠. 이제 상수항을 보면 상수항은요. 이 상수와 이 상수를 곱하는 거 되죠. 즉 곱이 되는 거죠. 곱. 우리가 여기서 말했는 이 곱과 똑같은 거예요. 상수항은 반드시 1차식의 상수와 1차식의 상수가 곱해지는 게 상수가 되죠. 자, 문제는 자 x의 개수인데요. x의 개수를 잘 보면 AD와 BC를 곱한 것을 더하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잘 관찰해 보면 AD가 어디 있냐면요. AD는 이것과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AD. 맞나요? 그다음 BC는 뭐죠? 요거죠. 요는 요 두 개와 요 두 개를 각각 곱해서 더한다 그랬죠. 즉 이게 우리가 비례식을 본다면 그죠? 외항의 곱이 되고 내항의 곱처럼 그죠? 맞죠? 바깥끼리 곱하고 안에끼리 곱해서 뭐한다? 더해준다. 그게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AD-BC죠. AD 플러스 BC가 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얘도 뭡니까? 얘도 요를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바로 합을 결정해 주는 거고 얘는 뭐죠? 이 상수끼리의 곱을 결정해 주는 거고 얘는 바로 x 개수끼리의 곱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좀 비슷하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 개수가 1이고 여기가 개수가 1이니까 최고차 이 AC는 곱해봤자 1밖에 안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바깥쪽 거 곱해보세요. 1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리고 안에 거 곱해보세요. A 곱하기 1이니까 A가 되니까 똑같죠. 그리고 상수한 건 무조건 1차항의 상수와 1차항의 상수를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보세요.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결론은 뭐뭐의 x제곱 플러스 뭐뭐의 x 플러스 뭐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고차는 얘와 얘를 곱해야 되겠죠. 4, 3 맞나요? 12가 될 것이고 맞죠? 상수항은 뭐가 되나요? 상수항과 상수항을 곱하니까 10이 되겠죠. 잖아요. 그러면 이제 x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바깥에 거 곱해보세요. 얼마죠? 4, 2, 8이 되죠. 안에 거 곱해보세요. 5, 3 얼마가 돼요? 15가 되죠. 그래서 이 15와 8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23이 되어서 예쁘게 적으면 12제곱, 12x제곱 플러스 23x 플러스 10이라는 결과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관찰해 보시면 두 개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로 결정을 이 식으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x제곱의 개수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x의 개수와 x의 개수를 곱해버린다. 맞죠? 상수항은 상수와 상수를 곱해버린다. 그럼 x의 개수는 외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합을 본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쪽도 한번 보세요. 이쪽도 x제곱의 개수는 뭐로 결정한다? x의 개수와 x의 개수를 곱하면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로 결정한다? 상수와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x의 개수는 외항이 얼마 됩니까? 1 곱하기 b니까 b가 되죠. 안에 내항의 곱 형태는 a 곱하기 1이 a가 되니까 두 수의 합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슷하니까 그렇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에 가서 이 부분도 자, 직사각형 넓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가로가 x 플러스 a고 세로가 x 플러스 b죠. 그럼 이 넓이가 되겠네요. 전체를 다 더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x니까 뭐가 되죠? x 제곱이 되고 2번은 x고 b고 되니까 bx가 되겠네요. 자, 3번은
가로가 a고 세로가 x죠. 그러니까 ax가 되겠고 4번은 가로가 a고 세로가 b죠. 그럼 a 곱하기 b는 ab가 되어서 이 3번과 4번이 동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자, 가로가 ax고 b고 세로가 cxd니까 자, 가로가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세로가 cx 플러스 d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이죠. 위에 거 보면 가로가 x 더하기 a고 세로가 x 더하기 b니까 똑같은 원리죠. 자, 그럼 1번은 뭐 됩니까? ax, cx니까 어떻게 돼요? acx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2번은 가로는 AX, 세로는 D니까 얘는 ADX 적으면 되겠네요. 3번은 가로가 B, 세로가 CX니까 BCX 적으면 되고 4번은 가로가 B, 세로가 D니까 BD를 적으면 2번과 3번이 동량이 되어서 이 X가 동량이 되어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위에 공식은 꼭 x로 나왔는데, 그죠? x로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 식을 x에 대한 1차식이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3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꼭 공식이 x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됐다고 해서 그죠? 이때는 이제 x를 뭐로 본단 말입니까? 어떤 변수로 보는 거죠. 미지수. a는 상수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식은 이제 여기 x가 없잖아요. 그러면 a가 바로 뭐로 보면 됩니까? 미지수 형태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a에 대한 1차식. 이놈도 뭐가 됩니까? a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자, 따라서 a에 대한 1차식이니까 형태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뭐뭐에 맞죠? 그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뭐의 a 제곱 플러스 뭐뭐의 a 뭐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개수가 a와 a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1이겠죠. 그리고 상수 파트는 뭡니까? 상수와 상수를 곱하니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개수는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한꺼번에 본다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그럼 이렇게 하면 5죠. 이렇게 하면 얼마야? 3이니까 5랑 3이랑 더하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놈은 어떻게 되나요?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얘를 기록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빠져나갑니다. 안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해볼까요? 2번은 어떻게 될까요? A에 대한 1차식이니까 뭐뭐의 A제곱, 뭐뭐의 A,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1이 되고 상수항을 보세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7이 21이 되겠죠. 자, 그럼 A의 개수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 얘는 플러스 3이죠. 따라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A의 개수가 1이니까 맞죠? 두 개 곱함. 곱은 얻어졌고 상수에 적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7의 합은 어디 적는다? 마이너스 4를 여기 적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되었나요? 자, 3번은 어떻게 되나요? 요번에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뭐의 x제곱 뭐뭐의 x
그 다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최고차 개수는 1이니까 여기 1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되죠? 플러스 30이죠.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이고 x의 개수는 외항이고 얼마죠? 외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내항은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따라서 식은 x제곱 프라마이나 마이너스 13x 프라죠. 플러스 30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연습을 처음에는 해주기 바랍니다. 해주다 보면 나중에 되면 빠지고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4번을 보시면 4번은 자,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죠. 그러면 사실 얘는 x에 대한 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y에 대한 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x도 1차, y도 1차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x를 문자로 보고 요 마이너스 3y와 요 플러스 4y를 물어본다. 그냥 숫자로 보는 거예요. 숫자. 즉 여기 있는 3, 7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x 우리가 편한 게 x니까 x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를 숫자로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보세요. 뭐뭐의 x제곱 그리고 뭐뭐의 x 그리고 뭐뭐가 되겠죠. 즉 요 마이너스 3y와 플러스 4y를 뭐로 본다? 그냥 숫자 형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x개수 1, x개수 1이니까 1이겠죠. 이 다음에는 상수항을 어떻게 됩니까? 요 놈과 요 놈을 숫자로 본다 했을 때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3, 4, 12가 되고 y 곱하니까 그냥 y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숫자가 1이고 여기는 4y니까 4y가 되겠죠. 4y 숫자가 4y죠. 여기는 숫자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3yx니까 숫자가 마이너스 3y가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4y고 여기가 마이너스 3y 아니면 여기는 합을 적는다 그랬죠. 최고차 계수 이럴 때. 그러면 4y와 마이너스 3y의 합은 얼마 되나요? y가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답을 적을 때 x제곱 플러스 여기는 yx지만 xy로 바꾸어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y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1차니까 뭐뭐의 x제곱 뭐뭐의 x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나요? 2하고 3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6이 되겠죠. 상수항은 3하고 1을 곱해야 되겠죠. 상수항은 3하고 1을 곱해야 되니까 3이 되겠네요. 자, x의 개수는 외항의 곱이 얼마예요? 2고 내항의 곱은 3, 3은 9니까 2와 9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1이 되겠죠. 따라서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1차식이죠. 뭐뭐의 x제곱 플러스 뭐뭐의 x 플러스 상수항 맞죠? 그럼 최고차는 x 곱하면 5, 2, 10이 되겠네요. 자, 상수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외항은 얼마 되나요? 5하고 1하고 곱하면 5가 되고 내항은 마이너스 3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10x제곱 프라마이나 마이너스 1x니까 이런 승량 프라마이나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은 뭐에 대한 1차식입니까? A에 대한 1차식이니까 뭐뭐의 A의 제곱 뭐뭐의 A 플러스 뭐 이렇게 표시하고 자 2A와 A를 곱하죠. 그럼 최고차가 2, 1은 2가 되고
상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얼마 되나요? 2개 곱하면 플러스 4가 되고 외항의 곱은 얼마죠? 2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내항은 마이너스 1. 그럼 2개 더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9가 되어서 2a제곱 마이너스 9a 되겠죠?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4번에는 조금 전에 여기 있는 4번과 똑같이 x, y가 다 있지만 x를 개수로 보고 마이너스 7y와 x를 문자로 보고 마이너스 7y와 플러스 3y는 숫자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뭐뭐의 x제곱 플러스 뭐뭐의 x 플러스 뭐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여기는 4고 여기는 1이죠. 곱하면 4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7y와 플러스 3y로 곱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7, 3, 21에 y와 y도 곱해야 되겠죠. y제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이 4와 이 플러스 3을 곱해서 4, 3, 12y가 되고 12가 아니고 12y로 봐야 되죠. 이 3y 자체를 상수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외항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y가 상수니까 여기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7y가 상수가 되겠죠. 그럼 12y와 마이너스 7y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5y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4x제곱 여기는 플러스 5yx인데 xy 적어도 되겠죠. 마지막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1y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처음이라서 이쪽 4번과 여기 있는 4번을 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럴 때 xy가 다 했을 때는 x만 문자로 보고 여기 마이너스 3y와 여기 플러스 4y 여기 있는 마이너스 7y와 플러스 3y 자체를 그냥 아예 숫자로 보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X만 있을 때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A에 대한 1차식, B에 대한 1차식일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1차식의 곱은요. 요 두 1차식의 곱은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1차식의 곱은 어떻게 하면 된다? 뭐뭐의 x제곱 플러스 뭐뭐의 x 플러스 뭐뭐다. 맞죠? 물론 a에 대한 1차식은 a제곱 a가 되겠죠. 자, 이때 x제곱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x제곱은 누가 들어간다? x제곱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의 개수의 곱이죠.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개수의 곱. 즉 여기는 1차식과 1차식일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차식 1차 항의 개수의 곱이 들어가죠. 개수의 곱. 1차 항의 개수의 곱이 들어가고 상수는 1차식의 상수항의 곱이죠. 상수항의 곱이 들어간다. 항의 곱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바로 외항의 곱. 맞죠? 또 내항의 곱. 곱에 무엇이 들어간다? 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